특수한 연구를 하는 비밀 기관이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 즉 초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미래의 인간병기로 개조하는 연구를 했다. 수년 동안의 연구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는 비윤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 어른들도 견디지 못할 혹독하고도 잔인한 시간이었다. 연구실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 큰 불이 났다.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연구원 중 한 명이 수년간 축적된 연구 자료를 훔치고 불을 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종적을 감췄다. 얼마 뒤 연구소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나타난 연구원은 사비를 털어 아이들을 맡아줄 곳을 찾았다. 아이들이 평범한 가정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막대한 후원을 약속했다. 아이들에게 준 상처에 대한 속죄였다. 그는 아이들을 맡기며 한 가지 경고를 남겼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봉인되어 있지만요. 그 능력을 깨울 수 있을 정도의 위협적인 자극만 없다면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위협적인 자극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현재로서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깨어난다면 이 세상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아이는 평범하게 자라났다. 먹는 것에 욕심이 많다는 것 빼고는 특별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성인이 된 남자아이는 그렇게 평생을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진. 건강검진은 처음이시죠? 네, 겁먹지 마세요. 그냥 조금 따끔할 뿐이에요.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뭘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이 돼지 같은 새끼, 살 디룩디룩 쪄서 곧 죽을 놈 같은데 얼마 전에 만난 무당이 호구 하나 잡을 거라고 하더니 설마 이 돼지인가? 이 돼지였으면 좋겠는데. 며칠 후 여자는 남자의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고혈압에 당뇨에 이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구만. 그래, 내 인생 역전의 기회다. 먹보씨, 네? 먹보요? 네, 제가 붙인 애칭이에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니, 저는 건강검진 결과 보러 왔는데. 걱정 마세요. 완전 건강하니까요. 여자는 남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건강한 사람의 것과 바꿔치기 했고 시한폭탄 같은 자신의 몸 상태를 남자가 알 수 없게 숨겼다. 난 잘 먹는 남자가 좋더라. 많이 먹어요. 정말 이거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대신 우리 사겨요. 여기요. 2인분, 아니 5인분 더 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은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렸다. 연애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여자 쪽에서 급하게 서두른 결혼식이었다. 결혼하자마자 죽어주면 땡큐고 아니라면 내가 식단 관리 좀 해주지. 죽으면 이 뚱보의 생명보험금은 모두 내 거야. 결혼 후 여자는 일부러 남편의 식단을 고칼로리로 채웠다.
남자는 그런 아내의 속마음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먹어치웠다. 남자의 몸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다.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운동량을 최소화하고 고칼로리 음식만 주었다. 마치 사육하듯. 자기는 일도 하지 마. 운동도 하지 말고. 난 자기 듬직한 모습이 좋으니까. 하지만 결혼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남자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엄청난 식욕으로 집안 살림이 거덜날 정도로 음식을 흡입했다. 뭐지? 왜 안 죽는 거야? 분명 길어도 3개월을 못 넘길 시한폭탄 같은 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처음 먹어도 안 죽는 거지? 이제 생활비도 없다. 식비로 다 바닥났어. 저 돼지 같은 놈 얼마나 처먹어야 죽는 거야? 자기야, 자기 너무 살쪘어. 걱정되니까 피 한번 뽑아볼게. 이럴 수가. 혈액 검사 결과 남자의 몸은 오히려 건강해져 있었다. 혈압도 정상치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당뇨 수치도 좋아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안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이대로는 내가 먼저 스트레스로 죽을 거야. 티가 나서는 안 돼. 조금씩 매일 음식에 독약을 타자. 절대 티가 나지 않게. 하지만 독약을 섭취한 남자는 더욱더 식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건강을 나타내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말도 안 돼. 그 이후에도 여자는 치사량의 독약을 음식에 탔지만 남자에게는 소용없었다. 오히려 남자의 식성이 더욱 좋아질 뿐이었다. 거기다 술까지 먹으면 더욱더 식성이 폭발했다. 결국 여보, 음식이 왜 이래? 양이 너무 적어. 자기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리고 돈도 못 벌어오면서 식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나가서 일이나 해. 아내의 음식이 부실해지자 남자는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모두 먹어치웠다. 단 하루 만에. 이럴 수가. 단 하루 만에 그 많던 음식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아. 약도 통하지 않고. 무서워. 저 이상한 인간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고. 죽여버리고 싶어. 아니, 죽여야 돼.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여자는 청산가리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 독버섯을 구해와 버섯 전골을 만들었다. 여보, 고기 없어? 고기 먹고 싶어. 없어. 다이어트 해야지. 몸에 좋으니까. 그거나 처먹어, 이 돼지야. 하지만 배고파. 남자는 독버섯 전골을 먹어도 끄떡없었다. 미쳤어. 아니,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독이 통하지 않는 거지? 불사신인가?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됐다. 여자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안 돼. 이대로 내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순 없어. 여자는 시신을 토막냈다.
그리고는 일단 처리하기 전까지 썩은 내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다음엔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할 수... 여보, 배고파. 밥 줘. 있다. 처리할 방법. 남자는 전날 술을 잔뜩 마시고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여보, 나 밥 줘. 여보, 어딨어? 속이 너무 안 좋아. 원래 술에 만취하면 엄청난 폭식을 하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숙취에 시달리면 속을 달래기 위해 더욱더 많은 음식을 먹어치웠다. 그래서 항상 술을 마시는 날에는 폭식을 막으려는 와이프와 큰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 와이프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질려했다. 근데 이상하네. 생각보다 배가 많이 안 고픈데?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아침에는 5그릇 정도만 먹어도 되겠다. 근데 어제 내가 술에 취해 뭘 먹었지? 기억도 안 나네. 그때 남자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맛있어. 고기는 맛있어. 고기. 그래, 맞아. 집에 와서 고기를 구워 먹었지? 맛이 기억난다. 끝내주는 고기였어. 고기로 해장을 할까?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충치인가? 이게 뭐지? 남자가 잇몸에서 뽑아낸 것은 이상하게 생긴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남자의 머릿속에서 또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맛있어. 과자는 맛있어. 과자. 맞아. 어젯밤에 과자도 먹었어. 그리고 또 뭐였지? 그 시커먼 거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어. 짜장면. 짬뽕보다는 짜장면. 맞아. 짜장면.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근데 와이프는 어디 간 거지? 남자는 토해냈다. 짜장면 같은 와이프의 머리카락을. 불성실한 태도로 회사에서 잘린 남자가 있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그는 앞날이 막막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지내는 그에게 있어 유튜브 방송은 유일한 낙이 되었다. 그가 즐겨보는 방송은 먹방이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정작 그는 먹는데 소질이 없었다. 먹어봤자 2그릇. 먹는 것도 특출나야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잘 먹는 인간이라 부럽네. 그때 남자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그래, 맞아. 그 인간이 있었지? 계세요? 네, 형 계세요? 접니다. 이거 여전히 엄청난 몸매시네요. 누나는요? 집에 없어요? 전화해도 안 받던데. 모르겠어. 술 먹고 일어났더니 없네.
또 술 먹고 싸운 거 아니죠? 술만 마시면 먹을 거로 엄청나게 싸우시더니. 아니요. 요즘은 안 그래요. 어제는 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 마시는 바람에. 괜찮습니다, 형님.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제가 한 통 내겠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야? 누구 더 올 사람 있어? 에이, 형님이 다 드시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형님이랑 같이 한잔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걸 다? 안 돼. 나 오늘 속도 많이 안 좋단 말이야. 아까는 이상한 것도 토했다고. 형님, 약한 모습 낯섭니다. 제가 누나한테는 책임지고 이야기할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드세요. 어? 카메라는 뭐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형님은 편안하게 먹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부자 돼요. 먹기만 하는데 부자가 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 돼지는 엄청나게 처먹는다고. 거기다가 술까지 먹으면 무한대로 들어가지. 돌도 씹어 먹을 거. 이제부터 나는 이 돼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될 거야. 형님, 지금부터 드세요. 이거 다 드시면 제가 내일부터 형님 식비는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진짜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속이 안 좋다고 음식을 거부하던 남자는 식비를 책임지겠다는 처남의 말에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흡입이었다. 음식을 씹지도 않았다. 마술같이 그의 입 근처에서 음식들이 사라졌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야말로 먹방계의 슈퍼스타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남자는 먹고 또 먹었다. 하지만 남자에게도 적지 않은 양이었다. 형님, 힘내세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다 못 드시면 식비 지원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연료를 보충하듯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이 들어가자 더욱더 먹는 속도가 빨라졌다. 해냈다. 해냈어. 아니,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 돼지 먹이값이 조금 나가겠지만 상관없어. 벌써 엄청나게 반응이 오고 있잖아. 됐어. 나는 이제 부자라고. 그러나 그는 몰랐다. 준비한 음식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남자는 먹는 속도를 더욱더 올렸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그 많던 음식이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사람도. 배불러. 근데 처남은 어디로 간 거지? 그는 뱉어냈다. 사라진 처남이 쓰고 있던 안경을. 처남이 어딜 갔지? 아, 속 안 좋아. 고기나 먹자. 맛있어. 고기는 맛있어.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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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남자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가 간 감옥은 살인범, 강간범 등 강력 범죄자들만 모아놓은 악명 높은 감옥이었는데 아무런 전과도 없던 그는 생소한 환경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내가 과연 이런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나는 일부러 그런 짓을 한 게 아닌데. 이야, 요놈 이거 도대체 몇 킬로야? 잡아먹으면 꽤나 배부르겠는데? 헤헤헤. 너 조심해. 네 살찐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앞으로 나랑 눈 마주치면 각오해. 어이 신입,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여기는 시간이 아주 남아도는 곳이거든. 하지만 남자에게는 구타보다도 더욱 참기 힘들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감옥 안의 형편없는 음식이었다. 남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고기는 찾기 힘들었고 햄이나 소시지도 없었다. 하필이면 남자가 들어온 교도소가 음식이 맛이 없기로 유명한 교도소였기 때문에. 먹고 싶다. 우리 여보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 고기, 고기, 고기. 불과 며칠 만에 그의 몸은 눈에 띄게 변화했다. 잦은 폭행과 형편없는 음식, 적응되지 않는 감옥 생활에 극심한 우울증까지 생겨났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어. 남자는 매일매일을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 배고파. 배고파 미치겠어. 그날 밤 남자는 꿈을 꾸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 이 닭다리는 내가 먹어본 닭다리 중에 제일 맛있어. 알드 주스 너무 달콤해. 이런 거라면 몇 드랍통도 마실 수 있다고. 스테이키. 역시 고기는 진리야. 고기. 그는 꿈속에서 자신 앞에 차려진 진수성천을 모조리 흡입했다. 얼마나 실감나는 꿈을 꾸었는지 정말 목구멍까지 음식물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포만감은. 이게 행복이지. 행복해. 어디선가 시끄러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차 커졌다. 꿈이었나? 남자가 눈을 떠보니 꿈속의 음식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같은 방의 죄수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어디 갔지? 사람들은? 그런데 계속 먹고 싶다. 그 꿈속에 고기. 모든 재수를 해방하자. 흥분한 죄수들은
강력 범죄자 중에서도 위험 등급이 높은 독방 수감자들까지 모두 풀어주었다. 덕분에 남자도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다. 타협은 없다. 무조건 우리의 요구를 조건 없이 모두 들어줘라. 죄수들은 더욱 난폭해졌다. 자신들도 인권이 있다며 교도소 생활의 처우 개선과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며 교도관들을 인질로 삼았다. 벌써 몇몇의 교도관들이 희생되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다. 정부는 경찰 병력을 몇 번 투입해봤지만 별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결국 군인들까지 대규모로 투입해 악랄한 죄수들을 제압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교도관들과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죄수들까지 많은 사상자가 생길 위험에 망설이고 있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을 끌수록 많은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저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단 식량과 식수를 차단합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들이 먼저 대화를 요구해 올 테니까요. 정부는 교도소로 들어가는 수도를 끊었다. 남은 식량도 얼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며칠 동안 교도소 내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연락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간간히 총소리와 비명만 들릴 뿐이었다. 아마도 내분이 일어난 것 같았다. 이상하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지? 정찰조를 보내봅시다. 정찰조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교도소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도소 한쪽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죄수들이 모두 그 담벼락으로 도망친 게 분명했다. 허를 찔린 것이다. 악명 높은 죄수들이 모두 사라졌다. 교도소 내에는 내분이 있었는지 다량의 핏자국만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곧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졌다. 군 병력이 총출동하여 필사적으로 죄수들의 흔적을 찾았다. 모든 인원이 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봤지만 죄수의 옷자락 하나 찾을 수 없었다. 사실 군대와 경찰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애초부터 탈출한 것은 단 한 명뿐이었기에. 고기 배고파. 감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모두 그의 뱃속에 있었다. 고기는 맛있어. 고기. 그때 숲 건너편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크기의 곰이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남자를 발견한 곰은 고기. 남자를 발견한 곰은 고기. 발견한 곰은 고기. 곰은 고기는 맛있어. 고기.